중고차 기능장,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장과 함께해요.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장과 함께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긴 퓨즈 박스, 이쪽에 보면 이제 전기 장치들을,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두꺼비집 같은 거죠. 뭐 릴레이, 각종 릴레이 박스부터 해서 뭐 블러, 냉각팬 릴레이, 파워, 에어컨 릴레이, 연료 펌프 릴레이, 그리고 각종 퓨즈들, ABS 퓨즈, 뭐 파워 아울렛, B 플러스 오일 펌프 퓨즈들이 이렇게 쭉쭉쭉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분들이 점검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퓨즈 박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쪽을 닫아 놓으면 되죠. 중고차 기능장,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B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뭐 램프 테스터기가 있고 이렇게 멀티 테스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별도로 찍으면 12.57V가 나오죠. 자동차 구조, 전기전자의 기초. 제가 자동차 전기를 좀 특색 있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이테크 팀에 있었는 기초적인 거 가장 하나, 자동차의 모든 차체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자를 대고 마이너스 단자를 차체에 대었을 때 이렇게 전압이 측정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중고차 기능장.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전선을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녹아요. 막 불꽃도 막 튀기고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합니다. 이유는 볼트가 낮아서 12V 내에서 큰 전류는 흐르는데 사람은 저항이 높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다. 안전하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모든 차체는 마이너스였고 여기 플러스 단자와 차체가 전기 배선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면 불꽃이 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기에 대한 기초는 이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차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중고차 기능장. 우리 유저가 점검할 수 있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셔액, 냉각수, 쿨런트, 엔진 쿨런트,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HCC, LI 돼 있죠. 하여튼 이게 뭐냐면 압력식 캡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라벨 보이죠. 이런 것들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여기도 주황색 보이고 이런 것들은 손 대는 거 아닙니다. 괜히 만졌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써 있죠. 그러니까 냉각수 양이 정상인지를 보려면 보조 탱크를 보면 이 사이에만 있으면 정상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빨간색 냉각수를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 진한 초록색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에틸렌 글리콜계 계열이라고 하는데, 냉각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쇳물이 녹물이 섞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초록색 또는 핑크색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보면 안에도 이렇게 맑은 초록색이 있다면 큰 이상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비중계를 통해서 어느 점 측정을 해야겠지만 이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직접 점검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고차 기능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벨트가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예전에는 엔진이 세로로 돼 있고 여기 안에 냉각팬이 달려서 통상 이걸 팬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겉벨트, 외부 벨트가 맞겠죠. 근데 요즘은 원벨트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이들 플리, 이건 알터네이터 플리, 발전기 알터네이터, 저 밑에 에어컨 컴프레셔 플리, 그리고 여기 텐션 베어링, 크랭크 플리, 워터 펌프 플리, 여기 텐션 베어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 분들이 점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벨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요. 꺾이면 이제 안쪽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점검을 할 때 벨트가 이렇게 역으로 꺾여 있는 부분을 보고 저 부분이 갈라짐이 크랙이 하나라도 있다면 벨트를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정비를 100% 알 수가 없잖아요. 요걸로써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플리들이 소리가 나면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면서 점검을 했으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에어컨입니다. 굵은 파이프가 있고 얇은 파이프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보시면 당연한 거겠지만 굵은 파이프에는 로우라고 써 있어요. 로우. 그리고 얇은 파이프를 보면 하이라고 써 있어요. 하이. 그러니까 고온 고압의 에어컨에서 압축한 가스, 액기상 가스가 에어컨 콘덴서를 통해서 온도를 낮추고 요 얇은 파이프 안에 있는 고온 고압의 액기상 냉매 가스가 실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팽창 밸브를 통해서 피익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고요. 거기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물이 끓어오르는 게 불을 대서 끓어오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이 불을 흡수해서 기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 가스는 상온에서 기화되는 특성을 이용한 거라 그래서 여기서 고온 고압의 액기상 가스가 팽창 밸브 그러니까 꽉 막혀 있다가 넓은 곳으로 확 들어가면서 기화되면서 실내 뜨거운 것을 뺏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원활하게 배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굵은 이렇게 열받은 고온의 파이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컨 파이프에서 점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컴프레서에 연결된 부분 그리고 콘덴서에 연결된 부분 팽창 밸브에 연결된 부분에 새는 부분이 있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에어컨 계통은 컴프레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 냉동유, 윤활유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체만 썼다고 하면 샜을 때 알 수가 없는데 냉동유라는 게 윤활유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스가 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이렇게 오일이 누유되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어컨 가스를 직접 점검하기 전에 회수를 안 해도 에어컨 상태가 컨디션이 양호하다 않다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중고차 기능향 여기 이제 엔진의 가장 이제 메인 엔진 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오일이 이제 봉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이 봉합되어 있는 엔진 미미 그리고 저쪽에 변속기 위에 변속기 미미 앞쪽에 프론트 미미 이 차는 프론트 미미가 없고요. 뒤쪽에 미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진 미미가 귀라는 얘기거든요. 귀. 그러니까 엔진을 귀로 딱 잡아갖고 걸어놨다 그래서 미미라고 하는데 미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미미가 망가지게 되면 잔진동도 커지고 변속했을 때 중경도 커지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안상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엔진룸 내에서 기본적으로 점검할 부분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중고차 기능향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이 차는 디젤이고 터보기 때문에 터보 차저로 공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에어플로우 센서라고 합니다. 공기량의 흐름을 감지하는 거예요. 흐름을 감지하는데 통상 와이어, 칼만, 와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하여튼 여기 이제 뜨겁게 하다가 뜨겁게 이걸 해놓고 공기가 흐르면 식는 걸 이용해서 저항값의 변화 그런 걸 이용해서 흡입 공기량을 검출합니다.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흡입 공기량.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 흡입 공기량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터보 차저를 통해서 가압을 시키고 터보에서 나온 공기가 인터쿨러를 통해서 식힌 후에 다시 인터쿨러를 통해서 이쪽 흡기다기관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가 들어가면 각종 타이밍을 맞춰서 연료 분사를 해주고 이거는 이제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는 없겠죠. 디젤 차는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엔진이 작동되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보 차저 확인했고 누유 있는지 없는지 깨끗해요. 주행거리 많은데 좋네요.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터보 차저 앞쪽에 입구에 이렇게 오일이 살짝 비치는 건 있는데 이런 건 큰 이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에어클리너인데 에어클리너를 뜯어볼까요? 보면 깨끗하긴 한데 이 차는 운행도 되게 잘했어요. 이제 문제 있는 차량들은 에어클리너까지 터보에 오일이 역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중고차 기능향 지금까지 엔진룸 위에서 본 이 차의 컨디션은 주행거리가 거의 20만 다 되어 있는데 아주 좋다. 장거리는 많이 뛴 차량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량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를 정차를 하고 평지 한 5분 정도 후에 찍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보면 양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평평한 곳이 있고 이렇게 오일이
좀 잘 모델 쓰라고 약간 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걸 보면 이제 정비소 가고 하면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일을 이렇게 만져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구분 못해요. 이게 오일의 점성은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그냥 제때제때 잘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엔진 오일을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안 좋지만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 오일을 정말 좋은 걸 써서 15,000km, 20,000km대까지 오일을 안 갈아도 된다. 그거 위험합니다. 정비소에 와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엔진 오일도 기본적으로 한 6, 7차례에 한 번씩은 엔진이 합성유고 비싼 거를 오랫동안 띄워도 된다는 그 오일을 쓴 엔진보다 누적돼서 한 10만 킬로가 지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자주자주 교환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차를 떠보겠습니다. 중고차 기능향 중고차 기능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향과 함께해요. 중고차 기능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향과 함께해요.